안녕하세요. 텃밭과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고 우리 집에 그 나무 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진정하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집에 심으면 안 된다고 전해 내려온 나무 7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단순히 이거 심지 마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에도 이 중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잘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으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앞으로 심으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7위부터 시작합니다. 7위는 복숭아나무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드라마 보셨죠? 저승사자가 복숭아나무에 맞아서 정체가 탈로 났잖아요. 복숭아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설과 유래, 신선이 먹는 과일이라 신령스러운 나무, 요사스러운 기운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낸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복숭아는 안 올려요.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조상신이 겁먹고 제삿날에 집에 못 온다는 속설. 또 하나, 옛날 사대부 집에서는 도화살 때문에 싫어했어요. 복숭아 도 글자가 도색 잡지에 나오는 그 도자거든요. 여인의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던 시대에는 이게 금기시했었죠. 현실적인 문제, 가지가 굵고 잘 퍼져서 공간 차지 많이 함, 병충해 관리가 좀 까다로움.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누가 제사를 예전처럼 지내나요? 명절에 간단히 차리는 것도 힘든 시대에 조상신이 못 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복숭아나무 장점, 4월꽃이 환상적입니다. 진짜 예뻐요. 관리만 잘하면 맛있는 복숭아 수확, 집 귀퉁이나 정원 담벼락 쪽에 심으면 무난해요. 귀신 쫓는 나무라니까 부적 대신 복숭아나무. 조상보다 무서운 건 병충해입니다. 저 같으면 뭐 하나요? 조상님께 미리 말씀드리죠. 할아버지, 복숭아나무 심었는데 제사는 꼬박꼬박 지낼게요. 6위는 배롱나무입니다. 이 나무 줄기 한번 보세요. 매끈하고 껍질이 하얗게 벗겨져 있죠? 섬뜩한 전설들. 벌거벗은 여인의 신체 굴곡을 연상시킨다. 옛날 양반들, 이게 무슨 상스러운 나무냐?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은 변절자, 배신자. 겉과 속이 다른 나무다. 제주도 전설에는요, 줄기는 뼈다귀 연상되고 붉은 꽃은 피를 연상. 그래서 불길하다. 묘지나무, 실제로 묘지에 많이 심어요. 그래서 더 꺼려했던 거죠. 와,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안 좋은 나무 같죠? 그런데 잠깐만요. 배롱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일홍?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0일 동안 꽃이 피는 나무예요. 여름 내내 꽃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배롱나무 장점? 7에서 9월, 3개월 동안 꽃이 핍니다. 대박. 분홍, 빨강, 흰색 등 다양한 색상. 요즘은 개량종도 많아요. 키 작은 것도 있음. 여름 정원을 화사하게, 관리도 쉬운 편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겉모습이 여자 몸매를 닮았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거에 신경 쓰나요? 100일 핀 꽃을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3개월 동안 꽃 보는 즐거움을 몇백 년 전 속설 때문에 포기할 순 없죠. 5위는 대추나무입니다. 근데 대추나무는 집에 많이 심던데? 맞아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대추나무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귀신을 쫓는다, 복숭아처럼 조상신이 싫어한다는 속설. 가시가 있다. 가시는 집안의 다툼을 부른다. 특히 현관 근처에 심으면 손님이 안 온다. 대추가 빨리 떨어진다. 채도 빠지고 감도 빠진다. 재물도 빠지고 자식도 빠진다는 말인데요. 풍수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말함.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집안에도 대추나무 많이 심어요. 왜냐고요? 대추가 몸에 좋거든요. 대추나무 현실. 대추차, 대추즙은 건강식품. 요즘 왕대추, 아삭한 대추 품종 인기죠. 관리 쉬운 편이에요. 뿌리 번식 억제하고 가시 조심, 가지치기 할 때 장갑 필수. 정기적으로 수확 떨어지기 전에 따면 됨. 저희 할머니 댁에도 대추나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추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죠. 대추는 달고 독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늙지 않게 된다. 조상님도 좋아하고 내 몸도 좋아하는 대추. 가시만 조심하면 나쁠 거 하나 없어요. 4위는 가시 있는 나무들입니다. 엄나무, 장미, 찔레, 꾸지뽕, 탱자나무, 아카시아. 가시 있는 나무들 전부 다 포함돼요. 특히 꾸지뽕은 가시도 있지만 뿌리 번식이 장난 아니죠. 한 그루 심었다가 정원이 온통 꾸지뽕 가시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시나무의 양면성을 알아볼까요? 긍정적인 면, 엄나무는 오히려 귀신 쫓는다고 권장했어요. 단오날 엄나무 꺾어서 대문에 꽂았죠. 사악한 기운을 막는다. 부정적인 면, 가시는 공격성을 상징, 가족 간 갈등, 이웃과 다툼, 날카로운 기운이 집안을 어지럽게 한다. 현실적인 문제 이겁니다. 언젠가는 찔립니다. 확률 100%. 어린아이 있으면 위험, 애완견 있으면 더 위험. 가지치기 할 때 고생. 저도 작년에 장미 가지치기 하다가 손등에 구멍 3개 났어요. 피 철철 나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장미 정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치형 장미, 덩굴장미. 관리만 잘하면 고급스러운 정원이 되거든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잘 키우는 법.
위치 선정 중요해요. 사람 동선에서 떨어진 곳, 담벼락, 울타리 쪽, 어린아이 반려동물 있으면 울타리 따로 설치해야 해요. 또는 아예 안 심기,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가시 방향 조절, 사람 쪽으로 안 향하게, 장갑 필수, 특히 두꺼운 가죽 장갑이 좋아요. 긴팔 착용은 기본이죠. 충격적인 실화, 여러분 시인 릴케 아시죠? 그 유명한 릴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장미 가시에 찔려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답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사랑한 시인이 결국 그 장미에게, 이게 바로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요? 사랑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릴케처럼 되면 안 되겠죠. 요즘은 파상풍 주사 있으니까 찔리면 병원 가세요.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른다. 장미의 가시처럼. 결론? 가시 때문에 무서우면 심지 마세요. 근데 장미 정원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3위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왜? 많이들 놀라시죠? 은행나무가 꺼려진 이유. 공자나무, 향교, 서원에만 심었음. 평민은 감히 심을 수 없었던 나무. 신분이 낮은 주제에 고독을 상징하고 가족 간 소통 단절된다네요. 외로움 증가, 남자의 기운을 약하게 만든다 등 풍수 전문가들 주장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요. 바로 냄새죠. 은행 열매 냄새는 지옥. 열매를 까려고 손으로 비비면 고약한 악취가 나는데 이는 부탄산이나 카프로산 등이 주된 원인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냄새 꽤 오래 갑니다. 손에 묻은 냄새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손을 씻으면 제거에 효과적이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너무 커진다. 용문사 은행나무 보셨죠? 키도 크지만 둘레가 어마무시합니다. 30m까지 자라고 집보다 큰 나무. 뿌리도 엄청 강함. 암나무, 수나무 구별 어렵죠. 심을 땐 몰랐는데 10년 후 열매 열리면 으악. 그런데 말이죠. 은행나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은행나무 장점은요. 가을 단풍이 환상적이죠. 노란 카펫 깔림. 인생샷 명소가 되죠. 그리고 은행 수확. 해마다 짭짤한 수익. 은행 키로당 2만원. 건강 효능은요. 혈관 건강,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은행나무 심을 거면 냄새 싫어하면 수나무만 심기 열매 안 열림. 묘목 살 때 확인 필수. 충분한 공간 확보. 최소 20평 이상 정원. 이웃과 거리 두기. 냄새 민원 조심. 저의 흑역사 하나 공개합니다. 작년 가을에 지하철 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오늘 내가 좀 잘생겨 보이나? 근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밟고 탄 거예요. 신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저 사람이 방귀를 했을 듯하네요. 진짜 창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을엔 은행나무 근처 안 가요. 은행나무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군대 화생방 훈련보다 심합니다. 진짜예요. 냄새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있대요. 아니, 농담이고요. 지하철 은행 사건 이후로 저는 가을엔 은행 피해서 다녔어요. 결론? 은행 좋아하고 넓은 정원 있고 이웃 멀면 오케이. 아니면 패스. 2위는 버드나무입니다.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귀신 나올 때 꼭 뭐가 나와요? 버드나무. 버드나무의 섬뜩한 이미지. 귀신이 나온다. 공포 영화 단골 소재죠. 비 오는 날 밤에는 도깨비들이 버드나무 아래서 춤춘다. 100살 넘은 버드나무는 도깨비불이 나온다. 축 처진 가지는 귀신 머리카락. 깜깜한 밤에 보면 진짜 무서움. 머리 풀어헤친 사람 같다. 슬픔과 눈물의 상징. 불안, 우울 유발. 마음이 가라앉는다. 음습한 기운, 습기 끌어당김. 땅도 눅눅, 공기도 눅눅. 집안 분위기 무거워짐. 스님 말씀. 밤에는 버드나무 아래 지나가지 마라. 사람 마음이 괜히 가라앉는다. 와, 이렇게 들으니 진짜 무섭죠? 그런데 버드나무도 장점이 있어요. 생명력이 강함. 꺾고지만 해도 쑥쑥. 물가에서 최강. 버들강아지의 귀여움. 봄에 솜털이 귀엽고 버들필이 만들어 불고. 나이 드신 분들 고향의 향수가 있죠. 무더운 여름에 그늘 끝내줍니다. 약재로 사용.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성분이죠. 해열, 진통 효과. 버드나무 심어도 되는 경우 연못이나 계곡 있으면 물가 최적의 나무죠. 넓은 정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귀신이 안 무서운 사람이면 오케이죠. 버드나무 귀신 무섭다고요? 요즘 진짜 무서운 건 월세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금입니다. 슬픔도 계절처럼 지나간다. 버들강아지처럼 이란 말이 있어요. 결론? 물가 아니면 굳이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미 심었다면? 귀신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대망의 1위.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가 1위라고? 우리 집에도 있는데? 네, 맞아요. 의외죠? 호두나무 한 그루씩 있는 집이 많은데? 호두나무가 1위인 이유. 과학적 문제인데요. 주글론이란 독성.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호두나무는 주글론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해요. 주글론의 위력. 뿌리, 잎 껍질에서 분비. 주변 반경 15m 이내 식물 성장 억제. 토마토, 감자, 고추, 상추 죽거나 비실비실해요. 장미, 국화, 진달래 서서히 죽어가요. 실제 피해 사례. 작년에 호두나무 옆에 텃밭 만들었는데요.
토마토 10포기 심었다가 죽거나 살아도 열매가 부실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호두나무 때문이었어요. 전설도 있어요. 풍수에서는 호두는 머리 모양, 너무 똑똑해져서 교만해진다. 자손이 교만하면 집안 망한다. 옛날 어른들 말씀. 호두나무는 외로운 나무다. 주변에 다른 식물 못 살게 하니까. 그런데요, 호두나무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호두는 브레인 푸드잖아요. 뇌 건강에 좋고 오메가3 풍부하죠. 하루 호두 5알이면 의사 필요 없다. 수익성도 좋아요. 호두 키로당 2만원. 큰 나무 한 그루에서 30kg 수확. 연 60만원. 그늘도 시원하죠. 호두 나무 아래에서 차 한 잔 마시면 분위기 죽여줘요. 완전 여름 그늘의 끝판왕이죠. 요즘은 외성 호두나무도 있어요. 키 작은 품종. 좁은 정원도 오케이. 호두나무 잘 키우는 법은요, 다른 작물과 거리 두기. 또는 호두나무만 심기. 주글론 안 받는 식물 심기. 옥수수, 콩, 양파는 괜찮아요. 잔디도 비교적 안전. 정기적으로 낙엽 치우기. 낙엽에도 주글론 있어요. 넓은 공간에만 심고 좁은 정원은 피하기. 호두나무는 텃밭의 독재자입니다. 나만 살고 너희는 죽어라. 호두나무, 주글론 받아라. 토마토, 으악, 상추, 살려줘. 호두나무. 독을 품은 자는 외롭지만 그 열매는 귀하다. 결론은요, 호두나무 심을 거면 넓은 공간 필수. 또는 외성 품종. 이미 심었으면 다른 작물 적당히 멀리 심고 호두 수확의 즐거움 누리세요. 뇌 건강 챙기기. 자, 여러분. 오늘 집에 심으면 망한다는 나무 탑 7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7위. 복숭아나무, 귀신 쫓는 나무, 요즘 제사도 잘 안 지내는데. 6위. 배롱나무, 묘지나무, 하지만 100일 동안 꽃이 너무 예쁜데. 5위. 대추나무, 조상 못 온다, 현실은 집집마다 있음. 4위. 가시나무, 찔림주의, 그렇지만 장미 정원은 포기 못해. 3위. 은행나무, 냄새 지옥. 2위. 버드나무, 귀신나무, 사실 귀신은 없어요. 1위. 호두나무, 주글론 독성, 과학적 근거 있지만 뇌 건강에 최고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나무들 다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21세기인데 아직도 조상신이 못 온다, 귀신이 나온다, 변절자 나무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호두나무 주글론 진짜 문제, 은행나무 냄새 진짜 문제, 가시 진짜 위험, 내가 관리할 수 있는가? 정원 넓이, 시간, 노력, 내가 좋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찝찝하면 굳이 심을 필요가 없겠죠. 좋은 나무는 많으니까요. 나무는 죄가 없다. 다만 자리를 잘못 만난 것뿐. 아, 그런데 여러분, 7가지 다 소개하고 나니까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넝쿨류입니다. 능소와 등나무, 칡, 다래, 이런 넝쿨 식물들이요. 옛날 어른들이 집에 넝쿨 심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 넝쿨이 집을 감아요. 능소와 같은 거 심으면 담장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기와 사이로 뿌리가 파고들어서 기와가 들뜨고 비 새고 난리가 나요. 등나무는 더 심해요. 기둥을 칭칭 감아서 나무가 휘어지기도 해요. 두 번째 이유, 번식력이 장난 아니에요. 칡 한 번 심으면 온 동네가 칡밭 됩니다. 땅속으로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서 다른 나무까지 침범해요. 제거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뿌리를 다 못 뽑아서 계속 올라와요. 세 번째 이유,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1년에 몇 미터씩 자라거든요. 가지치기 안 하면 정글처럼 묵어져서 햇빛도 못 들어오고 습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넝쿨 심으면 집안이 어둡다, 얽히고 설켜서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선입견이에요. 실제로 햇빛을 가리니까 음습해지는 거죠. 네 번째 이유, 뱀이 많이 와요. 넝쿨이 우거지면 뱀이 숨기 딱 좋거든요. 시골에서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럼 유익한 점은 없냐고요? 있죠. 능소와 꽃이 진짜 예뻐요. 주황색 꽃이 여름 내내 피고요. 약용으로도 쓰고요. 등나무, 보라색 꽃이 주렁주렁 달리면 정말 장관이에요. 아치형으로 만들면 멋있고요. 그늘도 아주 좋아요. 칡, 뿌리가 칡뿌리잖아요. 한약재로 쓰이고 술도 담가요. 갈근탕 아시죠? 다래, 열매 맛있잖아요. 비타민C 풍부하고 야생 키위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려면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지지대 확실하게 만들어서 관리 각오하고 심어야 돼요. 관리만 잘하면 맛있는 열매도 먹고 예쁘고 우아한 꽃도 보고 그늘 아래서 책 읽는 즐거움도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라면 위치 잘 선택하고 관리 잘하면 어떤 나무든 괜찮습니다. 복숭아 꽃 보면서 행복하고, 배롱나무 꽃 보며 100일 즐기고, 대추차 마시고, 장미 정원 가꾸고, 은행 수확하고, 버들강아지 보고, 호두 먹으면서 내 건강 챙기고,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옛날 사람들 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과학적 문제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원에 심으면 대박 나는 나무 알려드릴게요. 복 받는 나무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나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나무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의 텃밭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